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는 게 이 용의 입 때문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는데 맞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그 용이 문화 영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타니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결국에는 레닌이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신문사와 언론사를 장악하고 그렇죠. 그 눈과 귀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다. 되는데 그렇죠. 다른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자유를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그 조지 소로스의 돈을 가지고 요 일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오바마 때라고 생각해요. 오바마 때죠. 오바마가 150만 명의 조직을 했고 네. 그 조직을 그대로 하는 거를 배웠던 사람이 저는 오재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배웠고 그거를 이제 스카우트했던 게 박원순 아닙니까? 그래서 박원순을 통해서 이제 100만 명의 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언론과 교육이 장악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자유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서 배겨서 태어난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그렇죠. 네. 10대, 20대들이 이거를 깨닫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네, 상황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는 건데 이 상황 가운데 트럼프가 이 언론과 문화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들을 아예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지금 아주 격하게 싸우고 겉으로는 있죠. 중국과 싸우고 있고 또 안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특별히 뭐 뉴욕 같은 데서는 지금 그러면. 시장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잠깐 한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그 정치가들이 좌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한 명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10명한테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9표가 오는 거예요. 한 표를 잃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투표를 해야 되는 정치가들한테는 이 장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그 좌파적으로 얘기를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뭐 모르게 다 따져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버스표를 공짜로 해주겠다 그러면은 찍고 보는 겁니다. 버스가 공짜라는데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요번 뉴욕의 이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조란 맘단이라는 이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가 유대인이 만든 도시인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금융의 허브인데 거기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시장으로 당선된 거예요. 공짜로 해주겠다니까 뭐 전철 타고 다니기 힘든 사람이 다 가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시장이 되고 8개월 지났는데 폐기한 공약이 제일 첫 번째 공약입니다. 버스 무료 불가능하죠. 그래놓고 사람들한테 돈을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돼야지 올바로 내는 것이냐에 대한 그 논쟁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뉴욕의 세금 중에서 1%가 60%를 낸대요. 제일 꼭대기 1%가 뉴욕시 수입의 60%를 내야 된다. 그런데 부자들은 세금을 잘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다 내야 된다는 소리인지 뭔지. 그러면서 맘다니가 이제 지금 세금을 막 올리고 있는데 정말 미국에서 정말 부자인 사람이 그 아주 빌딩 높은 빌딩 꼭대기층을 통째로 집으로 만든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보니까 한 3천억 원쯤 되는 집이더라고요. 집 하나에 3천억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그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오다 가다 들리는 집인가 봐요. 그랬더니 맘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빌딩 앞에서 이렇게 뉴욕의 억만장자들 그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뉴욕에 대해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 집 앞에서 그러니까 그 억만장자가 자기가 지금 맨하탄의 개발 계획 몇십억 불짜리를 취소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주소를 플로리다로 옮기겠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에 대표적으로 그 영화 배우들이라든가 가수들이 다 좌파입니다. 그 중에서 로버트 드니로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사회주의자로 맘다니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맘다니가 뉴욕 시장 되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일주일도 안 돼요. 자기는 이제 뉴욕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지금 돈을 더 벌지는 못하고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을 그거 가지고서 살고 있는데 맘다니가 그것의 절반을 뺏어가겠다고 그런다. 나는 맘다니가 그 정도로 공산주의자인지는 몰랐다. 나는 뉴욕을 떠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피 골드버그라고 혹시 그 흑인 여자 이 가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 사람이
그 사람도 엊그제 글을 썼어요. 나는 작년보다 금년에 세금을 10배 더 낸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까 황당무계하다.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지지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부자들, 지금 3천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들은 물론 다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왜? 다른 데는 세금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미국에.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우피 골드버그 같은 뭐 그냥 자기가 개념 있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 이런 사람을 뽑아야지 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가고, 부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60% 세금 내던 사람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돈들이 지금 공산주의 한 명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빠져나가게 망하고 되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니까 어떤 나라가 생각나는데, 어떤 나라 대통령이 25만 원씩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초고가 아파트에 더 많은 중과세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네. 도시적 개념이 아니라 나라적 개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뭐 둘 중에 하나죠. 망하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망하든지, 개인적으로는 망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지금 한국에 그 외국으로 떠나는 부자가 무지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언론들은 뭐 쉬쉬하는 모양인데 대단히 많은데, 미국 같은 나라는 나라가 크니까 그렇지 않은 주로 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다 보니까 뭐 경상도로 갈 수도 없고 뭐 제주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다 그랬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인데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20대, 30대가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많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 세금 정책 때문에. 또 조지아.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어떤 아이 질문이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민 가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많아요. 20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맘다니가 하고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이제 헨리 조지의 이제 토지공 개념이라든지 네. 이런 개념들을 지금 이재명이 이제 젊었을 때 이해학 목사라는 목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그 이해학 목사가 대천덕 신부에게 영향을 받았고, 대천덕 신부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헨리 조지의 토지공 개념 사상. 네. 그래서 신영과 함께라는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인터뷰 때도 말한 것처럼 7년 된 빚을 탕감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개념의 이 안식년과 신년의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네. 잘못된 이 차파 기독교, 이게 말이 이상한데 차파 기독교라는 건 있을 수가 기독교는 없잖아요. 좌파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좌파 기독교에게 청년 이재명이 잘못 교육을 받으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이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보고 있고, 또 유혹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그 뉴욕뿐만 아니라 그 미네소타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저 미네폴리스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또 시애틀의 시장을 또 극좌파를 뽑아놨는데 시애틀이 아주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다 무너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너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좌파인 줄을 블루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우파인 줄을 레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해보면은 레드 스테이트, 이제 자유주의주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빨간색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빨간주라고 부르는데, 텍사스에 와 보면은, 그러니까 텍사스를 가 보면은 불빛이 더 밝습니다. 느낌에 그리고 차들이 더 빨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미국인데도 하나는 이렇게 망하는 미국, 하나는 흥하는 미국.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저게 없습니다. 이 법인세가 없어요. 플로리다도 법인세가 없고 소득세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근무하면은 자기가 받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세금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뉴욕 시하고 플로리다 주하고 플로리다 주가 인구가 더 많은데 예산이 플로리다가 더 적은데 플로리다가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회주의를 하는 데는 돈은 많이 있으면서 가난하고 못 산다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 놀라운 특징인데, 플로리다의 인구가 뉴욕보다는 많은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도시니까. 그런데 예산이 뉴욕이 훨씬 많은데 사람은 플로리다가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 심지어 가난하게 됐죠. 미국 안에서도 공산주의가 있는 주는 무너지는데 그렇죠. 이거를 한국 국민들이 최대한 빨리 깨닫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